안녕하십니까,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5월 4일 토요경마입니다. 어느덧 5월달 경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초 경마인데도 편성 자체는 상당히 좀 까다롭게 좀 짜여져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5월달 경마 뭐 가장 중요한 건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코리안 더비가 펼쳐지고 있다. 더비 뭐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더비에서 좀 그래도 관심 갖고 있는 말 어떤 말 있을까요? 예, 뭐 관심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일단은 장면은 좀 뭐 부산 교류경주하면서 네. 서울이 부경한테 지긴 했습니다. 8승 7패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7승 8패죠. 근데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렸고 또 올해 들어서는 또 지난주에 펼쳐졌던 대회에서도 서울말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좀 상승세를 서울 기수들이나 관계자들은 좀 몰고 가려고 상당히 좀 뭐 올해는 많은 준비를 좀 하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연초부터 많이 좀 보였었습니다. 올해 교류 경주만큼은 정말 서울이 좀 부경을 좀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겠다라는 그런 각오의 준비들을 해서인지 좋은 결과들이 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뭐 서울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도 좀 좋고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는 그 전년도인가요? 작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보면 그 3세마 특히 국산마 같은 경우는 그 부산보다 서울 쪽에 더 많은 말들이 많이 들어 입사가 되는 네. 그런 모습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향후 보면 뭐 그 앞말들은 그래도 서울 말들이 강세였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점 서울 말들이 좀 강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했는데 글로벌 축제가 가서 시원스럽게 이겼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보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그 코리안 더비가 펼쳐지는데 상당히 좀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펼쳐지겠지만 약간은 좀 서울 말들이 조금 우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가 월초 경마에 월초 경마하면 좀 이런 편성이 뭐 예전에도 이런 편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힘을 실어가기가 어려운 편성이 좀 많다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그래도 좀 안정적인 배당 흐름 뭐 이러는데 최근에 보면 월초 경마라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이번 주 좀 어때요? 월초 월말 뭐 개념이 이제는 뭐 조금은 좀 없는 것 같고요. 또 더더욱이나 1호 경마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펼쳐지는 경마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조교사님들의 자제분들은 나이가 좀 있습니다만 기수들의 뭐 이 자제들은 상당히 좀 어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더더욱 또 뭐 관계자들 그 가족들이 많이 아마 경마공원을 방문을 할 겁니다. 그런 데서는 사실 본인 가족들이 응원하는 그렇죠. 데 있어서는 더더욱 더 최선을 다해야지. 열심히 타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작은아마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인지를 하시고 그렇죠. 좀 경마를 좀 푸시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보면 네. 정면 승부가 가능하다. 네, 이제 그렇죠. 뭐 저희가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 감히 말씀드리면 일반 경주에서는 뭐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돈의 게임블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대상 경주에 뭐가 가고 안 가고 저는 그런 생각을 뭐 단호하게 이제 버립니다. 대상 경주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걸어놓고 판을 펼치기 때문에 뭐 그런 경주에서 가고 안 가고는 없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김충철 의원이 말씀해 준 식으로 5월 5일 날은 내 자식들이 보고 있어. 내 와이프가 보고 있어.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자존심의 한판 이렇게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마필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 이런 것이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거의 뭐 분석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레이팅 뭐 관련해서 조금 레이팅이 꽉 차 있고 뭐 3등만 해도 승급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분석도 사실 필요하긴 한데요. 근래 들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3등으로 승급하는 말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더더욱이나 뭐 지지난주도 그랬고 김정준 기수도 뭐 인기 마필이었습니다만 정말 전력을 다하면서 또 3등으로 승부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최근 뭐 예전처럼 뭐 저도 예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는 그런 게 거의 없고요. 조교사님들도 그런 주문은 사실 못합니다.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 거 저는 뭐 얘기를 요즘에 뭐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타는 기수들이 모두 열심히 타기 때문에 3등 승급도 하는 상황이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경마 흐름을. 부산경마하고 서울경마 비교하면 부산경마는 5등급부터도 레이팅이 얼마야 이거 따지거든요. 근데 서울경마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2등급만 딱 오면 레이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등급에서 뭐 따지도 않고요. 또 몇 개 마방 지금 뭐 제 마음속에서는 2개 마방 정도는 아예 뭐 그런 거에 뭐 2등급도 저는 쳐다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서울 쪽은 정면 승부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5월 첫째 주 경마인데요. 우리 김종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는 7경주와 11경주를 준비했고요. 저는 상경주와 9경주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2번마 스톤벌처와 8번마 천년해피. 얘네들도 센 말은 아닌데 상대가 약하다. 이것이 2번마 스톤벌처와 8번마 천년해피가 강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경주인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네, 뭐 저 역시도 2번 스트롱벌츠와 8번 천연해피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7번 마카이나도 뭐 지난 경주 조금은 실격 처분을 당했습니다만 용화필도 굉장히 좀 훈련 과정에서 정성을 좀 들였고 지난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더더욱 42조에서는 좀 주안하면서 마필 컨디션 업 시키고 뭐 이런저런 단점번에도 많이 주력한 모습이기 때문에 7번 마카이나까지 3대 전력이 조금은 타 마필들에 비해서는 좀 앞서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카이나가 무서운 기수가 기선해서 인기를 뭐 상대적으로 끌 겁니다. 근데 얘는 좀 기승하기가 좀 까다로운 말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해요. 근데 뭐 과거에 보면 데뷔전인가요? 박태준 기수가 추입으로 싸웠던 부분도 1000m 단거리에서 그래서 7번마 카이나 충분히 경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2번마 스톤볼처와 8번마 천년해피를 여기서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김종철이는 7번마 카이나를 언급해 줬는데요. 저는 10번마 드림머니란 마필을 한번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얘가 지난번은 추입을 쏘았는데 어찌 보면 그 드림머니의 강점은 여기서는 선행을 나서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외곽이지만 10번마 드림머니는 순발력에 강점이 있었던 말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단거리 편서입니다. 아주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접전 양사. 누구를 축으로 놓고 공략할 것이냐 이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김종철 위원. 네, 이 경주는 뭐 일단 11번 금화 메저스티가 지난 경주 직전 뭐 두 번 모두 꾸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3번마 캠프 바다를 조금 더 게이트 2점이나 또 지난 경주 선행 경합을 심하게 하면서도 나서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냥 흔히들 하는 얘기로 1300거리에서 한번 진이겨 줬기 때문에 내려온 1000m에서는 뭐 굳이 앞에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모래만 좀 안 맞추는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예, 캠프바다는 저 역시도 여기서는 조심스럽지만 충마급으로 한번 언급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캠프바다는 지난번에 그 김주철 위원이 말씀한 식으로 그 전개를 어렵게 풀어가면서 선두권을 장악해 실패해서 선두권 외곽을 돌았던 거죠. 그러고 마신 차가 없었어요. 근데 얘가 그 우리 이하나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한번 펼쳐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안으로 살짝 기대는 모습은 있었다고 하지만 내선에서 추입을 했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3번마 캠프바다는 뭐 앞에 안 가도 되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평가합니다. 저 역시도 3번마 캠프바다 힘을 실어드리겠고요. 자, 상대마 한마필만 언급해 주시죠. 뭐 상대마로는 기본적으로 뭐 앞뒤 안 가리고 최선을 다해줄 11번마 금화 메저스티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봐줘야 되는 마필인데요. 뭐 안쪽에는 1번 야호 MJ 캣이나 4번마 로드우먼도 직전 대비 더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필만 여기서 여쭤보고 싶어요. 10번마 대길이까지 여기 이제 가장 가려운 데 같아요. 대길이를 지난번에 전 노렸거든요. 네. 이게 금한비 서블의 대길이가 승부였는데 거의 채찍을 제대로 때리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이 마필을 당시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잘 아는 마필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압제를 당해서 제어를 하는 듯이 보입니다. 앞에 말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 제어를 하는 듯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외곽으로 치우침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손 고삐는 거의 목 쪽에 가까이 대놓고 오른손 고삐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치우침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강서 기수가 힘으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스트에 올라오는 끝걸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앞으로 분명히 나아질 마필인데 여쭤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채식이 좀 좋지는 못합니다. 말이 좀 굉장히 성격이 좀 예민하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밥을 좀 잘 뭐 예전에는 밥 잘 먹고 안 먹고도 굉장한 소스가 됐었는데 그렇지. 요즘에는 그런 건 아니고요. 굉장히 관리를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거 갖고 소스가 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채식이 좀 짧은 그런 예민한 마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경주에 나간다는 걸 마필 스스로가 안다라는 거죠. 이 훈련을 시작하면 굉장히 예민함을 부리고 좀 까탈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단점, 치우치는 단점이 100% 이 잡힐 때까지는 조금은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소견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네, 대길이의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 약간 진짜 치우침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기사하기가 까다롭다. 그리고 좀 예민해서 당연히 체중부터 한번 살펴보십시오. 체중이 좀 빠졌다 그러면 일단 지켜보자 이렇게 보고 체중이 불었을 때 그런 주행이 좀 매끄럽지 않다 해도 정말 좋다 그러면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액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것 같고요. 자, 3번마 캠프바다 중심에서 1번마 야오 MJK, 4번마 로드먼, 11번마 금마 메저스틱 이렇게 추천을 해줬습니다. 상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단거리 편성. 여기는 제가 오늘 첫 번째 승부 경주로 지정한 경주입니다. 좀 재미난 경주 같아요. 이 경주가 지난번에 큐피드 여왕이 들어와서 100배가 넘는 고배당을 터뜨렸고요. 정상 드림이 들어와서 지난 경주에 또 100배가 넘는 그 배당을 터뜨렸습니다. 뭐 이런 마필들도 함께 인기를 좀 나눠 갖는 경주야. 그만큼 상경주는 능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마필 간의 대결입니다. 저는 이 경주는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인기 무시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노리는 마필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작심하고 배당을 노려볼 작정으로 승부처로 지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 여기는 6번마 레드 블레이드와 11번마 호크 행진곡이 조금 더 우세하게 팔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하는데요. 거기 틈새도 도전해볼 마필도 관심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 위원. 네, 틈새라고 하면 뭐 7번마 브레이킨이 있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 경주 그리고 뭐 굉장히 걸음이 사실 시원한 걸음은 아닙니다만 유성환 기수가 굉장히 잘 타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능력을 다 발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입상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요. 뭐 3두의 전력이 조금은 좀 앞서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경주입니다. 6번마 레드블레이드, 11번 포크행진곡 두 마필을 좋게 보고 7번마 브레이킨을 관심을 갖고 있다. 한 마필만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1번마 늘푸른캔. 이게 지난번에 발주가 무지 좋더라고. 근데 왜 붙들었는지 좀 이해가 잘. 이게 늘푸른캣은 뭐 2월 17일 날 저한테는 뭐 좀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마필인데요. 구간별 힘가 쓰는 방법을 아직 터득을 못한 마필 같습니다. 이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어렸을 때 전자오락 같은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당근 5개가 에너지로 있다라고 하면 뭐 구간별로 뭐 2개 쓰고 2개 쓰고 뭐 라스트 하나 쓰고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그 힘을 이렇게 좀 구간별로 쓰는 법을 잘 모르고요. 초반에 만약에 그냥 뛰는 대로 내비두면 라스트에 정말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마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컨트롤 해주면서 힘을 좀 소진 못하게끔 잡아주고 이렇게 했을 때 더 뛰는 유형인데요. 지난 경주는 사실 승군 전에 뭐 레이스가 뭐 약한 레이스는 아니었고요. 발주는 뭐 얘기대로 원래 그 전에 보여줬던 능력대로 발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이 결과론적으로 결승선에서 많이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마 늘푸른캣은 그런 구간별 힘을 좀 나눠 쓰는 그 능력이 조금 더 배양될 때까지는 조금은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레이스에서 아무래도 뭐 팔립니다. 3등 인기 3위요? 네, 인기 3위. 아마 브레이킨보다 더 팔릴 것 같아요. 네, 것 같은데 저는 좀 지켜보자. 그런 부분은 좀
검증이 될 때까지는 네. 조금은 관망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아, 확신을 갖고 얘기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부연설 말하면 늘프리케스란 마필이 제가 이제 데뷔 전에 뭐 김주실 의원이 적중을 했다는데 저는 적중을 못했어요. 이거 그때 늘프리케스의 포지키가 그냥 주력 막건이었어요. 근데 늘프리켓이 주행 중에 아직도 고기가 높아서 그 목숨이 좀 뻣뻣한데 연습 주행할 때 보면 좀 많이 그 좀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시장에서 체중이 많이 빠졌고 활기가 넘쳤어요. 그래서 야 이건 선행도 갈 수 있겠구나 이랬는데 선행 가서 버텼는데 지난번에 보면 뭐 정규가 뭐 거의 꽃자리라고 봐야죠. 꽃자리라고 봤는데 얘가 못 뛰었던 것은 목숨이 뻣뻣한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만 늘품께 저희 방송에서는 인기 3위입니다. 인기 3위로 예측을 하는데 요거는 좀 일단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6번만 레드블레이드 11번만 호크행진거 요 두 마피는 좋게 보는 거죠. 네네. 네, 거기에 7번만 브레이크인 상대마로 지목해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 4등급 1200m 경주. 여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아요. 김종철 위원. 네, 뭐 오경주는 1번말 일각수는 지난 경주에 저는 뭐 늦발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선두 경합이 좀 많아질 거다, 좀 불안 요소가 없잖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마리 굳이 선행 견제 세력을 뽑자라고 하면 2번마 진격의 천마가 있는데요. 근래 들어서는 아예 선행을 나가지를 않았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오늘 갑자기 이번 주에 들어서 뭐 앞에 갈 생각은 안 할 것 같고요. 일각수는 뭐 안유리 기수가 지난 경주 때 착지 불량을 일으키면서 앞에 나서질 못했습니다.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게이트가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 공략은 뭐 자명한 사실 같고요. 톰3 파워도 계속 다리 상태가 베스트는 아니었습니다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톰3 파워도 여기서는 충분히 좀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5번 룰즈 2천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마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인기마고 감량 이점이 3km나 있고 뭐 다나카 기수가 안장을 하는데요. 5번말 룰즈 2천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마필에 대해서는. 1번만 일각수가 지난번에 착지 불량을 하면서 선두권 장악에 실패하고 졸전을 펼칩니다. 선행 가는 레이스는 잘 뛰는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 다나카 기수의 그 선행마도 아닌 선행마를 끌고 나오는 능력 보면 정말 무섭더라고. 그래서 뭐 일각수가 액면상 빠른 건 맞는데요. 이 룰주천 2천이나 마필도 3세바 강자 틈에서 다 앞서는 공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 룰지청과 일각수의 발군의 그 발주 능력은 어떤 차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해요. 그래서 저는 룰주천이 일각수를 괴롭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랬을 때 뭐 지금 얘기한 식으로 일각수가 원사이드에게 선을 간다면 선행을 딱 주도한다면 룰주천의 버텨내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근데 두 마필에 싸웠을 때 부분을 전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경주는 저 역시도 3번마 토함산 파워는 좀 세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변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선이 버틸 수 있는 것보다 깨질 수 있는 경주 뭐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저는 3번마 토함산 파워에 진길천마는 지금 선행마 아주 과거의 선행마였었고 최근에 보면 얘가 그 33주에 있던 말이잖아요. 근데 그 질주 수선을 바꿨다고 좀 봐요. 그래서 추익으로 싸우는 말 그리고 9번마 천하형구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번마 토함산 파워에 9번마 천하형구 2번마 진격의 천마 얘네들을 좀 추천드리고요. 뭐 일각수는 빼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추임마도 관심을 갖고 싶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김주철 위원은 3번, 1번 이 두 마필을 언급해 주셨고요. 저는 취입성 있는 2번마 진격의 천마, 9번마 천하형구까지는 좀 관심을 갖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이 경주는 5번마 하이트 벨벳이 나오는데 이게 좀 공별 갖고 나옵니다. 김주철 의원이 5번마 하이트 벨벳 좀 어떻습니까? 예, 뭐 이마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아픔이 있는 마필이라서 저희가 처음 방송을 찍을 때 제가 이마필이 조금 밋밋하고 좀 아마 그런 표현을 드렸을 겁니다. 인기를 모을 텐데 사실 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마신이 이기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원사이드하게. 그 이후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튼 오버마 화이트 벨벳도
7조가 근래 들어서 조금은 마필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서 일단은 뭐 상승세 타는 마필들은 더더욱 뭐 주력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뭐 지난번에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엔 좀 자신감 있게 타내지 않을까. 뭐 그런 저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담이지만 그 사담이죠, 사담이지만 우리 그 김종철 위원이 그 불안하다라고 표현, 지금 이제 저랑 방송 이제 만 2달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인기만 중에 좀 불안하다라고 했던 말이, 처음 얘기했던 말이 하이트벨벳이에요. 근데 네, 맞습니다. 원사이드에 빵 하고 들어오는데 같은 동료 아닙니까? 근데 저도 얼굴이 확 진짜 좀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김종철 위원이 그 다음부터 이제 불안하다고 표현을 할 때 보면 톤이 낮아졌어요. 톤이 낮았는데 아마 이거 얘 빼놓고 다 못 들었을 겁니다. 아니 근데 그렇진 않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뭐 제가 톤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괜히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마피를 저의 말 때문에 못 보게 된다라고 그러면 조금은 그거는 경마 분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보시는 말은 뭐 근우가 그렇죠. 뭐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무조건 보셔야 되는데 저는 요번에도 안 보고 싶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네. 그럼 뭘 좋게 봐요? 아, 뭘 좋게 보는 게 아니고 일단 뭐 저랑 이렇게 연이 좀 안 맞는 말은 고집스럽게 좀 안 보려고 하는데 1번, 2번 괜찮지 않을까요? 2번요? 네. 2번은 좀 어차피 뭐 지난번에 너무했지 않나? 인기 많아드리고 지난번에 거탑에 정평수 기수 예를 놓고 오케이 데이 승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골편 제거 수술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얘가 앞에 가면 이런 거죠. 만약에 오케이 데이가 앞에 가고 챔프 게이하고 하이트벨벳 이렇게 섰어. 그러면 1, 2로 얘가 못 잡고 뭐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림상. 근데 저는 뭐 5번 1번 갈랍니다. 오케이 데이는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거는 조교도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5번 1번을 좀 추천드리겠고요. 우리 김종철 위원은 개인적으로 하이트를 좀 덜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또 합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자, 여기는 김종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기에 출전한 마필들이 아직 확실한 믿음을 주지는 못하는 마필들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경주 경험 대비 조금은 좀 능력 정체되어 있는 마필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많은 부분을 보완한 마필이 있고 정말 이 모래 때문에 그동안 못 되었던 그런 모습을 조금 훈련 과정에서 굉장히 좀 많이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중심으로 조금 압축해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7경주를 승부처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래에 대한 그 뭐랄까 악벽이라기보다는 그 모래 반응 때문에 못 뛰는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반응 때문에 좀 부진한 성적을 거뒀던 말이 한두가 있답니다. 그 말표를 놓고 좀 승부를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에서 5등급 1700m 별정 B형으로 치러지는 경주. 정말 뭐 센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김준hl 의원 어떻습니까? 네, 이번 경주도 뭐 부담 중량의 편차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능력도 사실 크게 뭐 전력이 뭐 높낮이가 그런 보이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편차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사실 조금은 좀 쉽지는 않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상비군은 지난 경주 성적을 냈습니다. 취입을 했는데 이번 경주도 뭐 또 취입형의 마필들이 사실 많긴 합니다만 어찌됐던 마지막까지 잘 참고 비축한 힘을 결승선에서 쓴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비군은 연투가 가능한 그런 레이스가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상비군이 57이고요. 상비군은 지난번에 1700m 딱 한 번 들어온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상비군은 1700 나오면 쳐다도 안 봐 이랬던 말인데 지난번에 이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라운돌풍이죠, 라운돌풍. 근데 라운돌풍은 지난주에 들어왔어요. 저는 12번마 서울시대란 마필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마체가 외산 마필인데 그래도 얘는 그 흔적을 많이 남겼다라고 보죠. 1700m에서 업라이트가 앞살을 좀 붙였다고는 하지만 그 바람에 업라이트가
안으로 많이 기댔단 말이에요. 많이 기댔어요. 그래서 서울시대 같은 경우는 진로가 막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추진을 못하고도 걸음을 좀 아끼면서 들어왔던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서울시대가 이경주에서는 뭐 저는 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대는 뭐 특별한 인상 없으면 녹화하고 싶고요. 자, 상대방 상비군의 상대방 어떤 말을 보고 있습니까? 네, 실명 서울시대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뭐 주교 상태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6번 막 킹앤아이가 조금 더 띄워줄 걸음이 있기 때문에 주교는 요번에 좀 잘 된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꼭 복병을 노린다라고 하면 죽음은 등한시대에 있을 마필인데 4번마 달려라 라운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복병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김옥성 기수가 아마 가장 잘 알고 타는 마필인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김기배 기수가 가장 잘 알고 타는 마필 같고요. 뭐 올 들어 1월 12일이었나요? 그때 뭐 김기배 기수가 뭐 큰 도착 차이 없이 4위를 기록했는데 그때 당시에 좀 뭐 진로가 막히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개인적으로 김기배 기수도 그날 경주를 너무나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훈련 과정에서도 참여를 했고 복병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4번마 달려라 라운이 복병 노릇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김주철 위원은 2번마 상비군, 4번마 달려라 라운, 12번마 서울시대. 저는 뭐 열둘 놓고 이건 뭐 깨져도 한번 때려보고 싶고요. 여기는 뭐 열둘 놓고 정말 그 분산을 하고 싶은 그런 경주예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뭐 한마필을 언급드리자면 1번마 퍼스티지를 우선적으로 들고 갈 것 같습니다. 퍼스티지는 닷뒷말은 분명합니다. 어찌 보면 이 레이스가 안 빨라요. 퍼스티지가 선두권을 장악할 수도 있는 경주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마 퍼스티지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를 놓고 약간은 좀 분산하겠지만 1번마 퍼스티지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제가 출마표가 뜨고 나면 예상자에 보내주는 칸이 그것까지 하는 시간이 보내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은데 뭐 지난주에 토요일 경마에서 제가 좀 승부처를 하나 바꿨는데 결과적으로 승부처를 다 틀렸어요. 뭐 그대로 밀어붙였다 그러면 아마 10경주에서 고배당을 좀 잡았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지간하면 승부 경기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구경주는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예상지에다가 2번마 총알같이하고 9번마 선 오브 썬더가 인기를 누릴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마필의 배당은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을 어찌 보면 그 틈새를 도전하는 마필을 좀 가감히 충만 놓고 인기말을 두드리겠지만 이 인기말을조차도 입사인 실패 시에 얻을 수 있는 배당까지 욕심을 낼 겁니다. 여기는 정계상 마필의 능력보단 정계상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한 마필을 좀 가감히 노려볼 작정입니다. 자, 10경주입니다. 혼합 2등급 1800m 경주. 정말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대결인 것 같아요. 근데 2등급만 오면 좀 색안경을 끼고 본다. 저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까지 색안경 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눈을 부릅뜨고 누가 센지를 찾아야 되고 그 전개를 극복하냐 못하냐 이런 부분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좀 변수가 있을 경기로 보여지는데요. 김종철 위원. 네, 이번 10경주에 출전한 마필들 자체가 상대를 뭐 두려워하는 마필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강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상금을 벌기 위해서 다들 준비도 열심히 했고요. 정말 제가 볼 때는 가장 혼전도가 높은 경주가 되지 않겠느냐. 뭐 눈에 보이는 인기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기 순위는 분명히 나눠지는 경주인데 그렇게는 너무나 이제 좀 인기를 못 모으는 마필들도 정말 들이박는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세게 나오는 마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인기 마필이야 뭐 말씀을 안 드려도 1번 뭐 21주에서 두 마리 꺼내놓은 1번 블루울프나 8번 컨저버티브 인기 모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또 이변을 일으켰던 10번마 좋은 인연도 인기를 모으는 그런 레이스가 돼버린 레이스죠. 뭐 좋은 인연은 여기서 얘는 뭐 안으로 기대는 말인데 지난번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꽃자리 안 내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버텼는데 못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또 들어올 수 있는 게 경마지만
좋은 인연은 지난번보다 전개는 어려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세게 지금 세게 나온 말 이랬잖아요. 저는 10번 좋은 인연을 좋게 봐요. 이 레이스에서. 그래요? 이게 뭐 기대는 말도 아니고요. 모래 때문에 그동안 모래 피하느라고 제가 사실은 이거 계속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음성에다 대놓고 아마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좋은 인원은. 근데 이 1.5가 늘어났습니다만 이 정도 편성에서는 뭐 모래 안 맞히고 타면 가능하지 않을까. 지난번 레이스가 이번 레이스보다 더 세면 세지 약하지는 않은 그런 레이스였기 때문에 저는 10번만 좋은 인원을 개인적으로 좀 좋게 봅니다. 저는 뭐 모두에 잡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이제 차이겠죠. 지금 여기서 이경주에 좋게 보는 말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좋은 인원 얘기 들었습니다. 네, 좋은 인연. 그리고 거기에 상대와 상대만은 얘기를 하세요. 그래요? 네네. 저는 이번 경주의 구보막 킹즈 워리어란 마필을 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좀 앞에도 갔던 말인데 최근 들어서 흙을 맞아서 제대로 뛰지 못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가 뭐 앞이 일자 레이스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쿠보마 킹즈 워리어를 이번 경주 가장 강력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자, 상대방 이제 좋은 인연 상대방 한 마필만 언급해 주시죠. 용총 봅니다. 용총. 6번마 용총. 예, 뭐 늘 그 정도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늘 그 정도인데 강한 편성에서도 늘 그 정도 뜁니다. 타이밍 변화도 없고요. 자유걸음 충분히 유지를 해주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이 제가 볼 때는 건강한 마필이고 정말 뭐 여기 편성에서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이 경주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주인데 저는 뭐 지난 경주 1700m에서 뛰었던 두 마필 1번마 블루루프, 9번마 킹즈 워리어 이 두 마필을 좀 세게 보고요. 상대방을 거기 좀 찾아가는 경주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김증철 위원은 6번마 용총과 10번마 좋은 인연 이 두 마필을 여러분들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경주는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300m 경주. 자, 이 마지막 경주는 김종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김종철 위원. 네, 11경주 뭐 일단 화기가 선행 찬스를 만났고요. 선행마가 또 출전을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지난 경주 모습만 보면 사실 뭐 거의 버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다가 뭐 한 5m만 길었으면 그냥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레이스. 이번에는 뭐 다시 한번 편한 선행이 예견되는 그런 마필이고 뭐 문세영 기수 안장이기 때문에 4번마 화기를 중심에 두고 뭐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 좀 몇 두가 있습니다만 그냥 압축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선정한 경주입니다. 하기 중심에서 인기만에 최대한 압축해서 공략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경마를 여기까지 풀어왔어요. 어찌 보면 토익경마를 유심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능력 상세에 있는 마필보다는 각 등급의 기복형, 부진형 마필 간의 접전 양상 또 이변이 가능한 그러한 경주가 좀 많습니다. 그만큼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최근 보면 주로 컨디션도 워낙 가벼웠죠. 그래서 기록 보면 뭐 거의 신기록에 가까운 기록들이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아직까지 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컨디션이 약간의 변수가 또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반부 경주에 좀 살펴보시고 후반부를 또 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저희들은 일요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